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하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코너스입니다. 저는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꿈은 특수부대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으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배후를 처단하기 위해 직접 중동으로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감명받은 저는 특수부대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을 위해서 한 번은 꼭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 결국 높은 경쟁력을 뚫어내고 미국의 네이비실 일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불타는 태양 아래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 훈련장에서 마지막 달리기를 마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흥건해진 이마를 팔로 닦아내며 저의 기록을 확인했죠. 오늘도 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입니다. 저는 이미 수십 번의 실전 경험과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미국 특수부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와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고,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잠시 후 저희 부대 지휘관이 다가와 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대장님께서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팀은 한국으로 파견되어 그곳 특수부대 UDT실과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군대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함께 훈련해 본 적은 없네요. 어떨지 기대됩니다. 사실 저의 마음 한켠에는 다소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 특수부대와 비교한다면 한국군은 어떻게든 한 수 아래일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장비를 챙기며 저는 이번 훈련이 그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리라 예상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특수부대에 관한 자료를 건성으로 훑어보았어요. 사진 속 한국 군인들은 작은 체구의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저와 한국군 사이의 우열을 가리고 있었죠.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진입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반도를 내려다보며 이번 훈련이 빨리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미국 네이비실 팀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기지로 이동했어요. 처음 만난 한국군은 예상과 달리 깔끔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팀을 이끄는 박준호 대위는 당당한 자세와 예리한 눈빛으로 미국 대원들과 인사를 나눴죠.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지만 내심 이 작은 체구의 한국인이 자신과 어떤 실력 차이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이언은 한국 특수부대와의 첫 합동 훈련을 위해 일찍 기상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는 미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한국팀은 이미 완벽하게 정렬해 있었어요. 그들의 규율정연한 모습에 라이언은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실력은 미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체력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10km 달리기에 이어 장애물, 코스 수영까지 연달아 진행됐습니다. 라이언은 자신 있게 출발선에 섰죠.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을 지나자 박준호가 그를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라이언은 자신의 페이스를 올렸지만 준호는 마치 여유가 있는 듯 호흡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장애물 코스에서 준호는 라이언을 앞섰어요. 라이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팀 대부분이 미국팀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기록을 보여준 것이었죠. 특히 준호의 전술적 판단력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효율을 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라이언은 물을 마시며 한국팀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록이에요. 코너스 중위 내일은 더 재미있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라이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심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그날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라이언은 한국군의 체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를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죠. 그러나 다음날 사격 훈련에서 라이언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를 비롯한 한국팀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대응 속도는 미국팀보다 뛰어난 면이 있었죠. 라이언은 자신이 가진 편견이 하나씩 깨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건넨 한국 음식을 맛보며 라이언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라이언은 팀 대항 전술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전략을 짜며 한국팀의 약점을 분석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빗나갔어요. 준호의 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라이언의 팀은 곧 방어적인 위치로 몰렸습니다. 라이언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지만 준호의 전략은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결국 깃발 탈취 미션에서 한국팀이 승리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라이언은 팀원들의 실망한 표정을 마주해야 했죠. 그는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장비를 거칠게 정리했어요. 저녁 식당에서 준호가 라이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죠. 같이 마실래요? 오늘 훈련 정말 치열했어. 라이언은 마지못해 자리를 내주었어요. 준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한국 특수부대의 현실, 그들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정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담긴 이야기였죠. 라이언은 처음으로 준호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동료 군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훈련 지역 인근 산에서 민간인 등산객들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두 팀은 즉시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되었어요. 라이언은 자신의 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생소한 지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색 경로를 제시했죠. 라이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준호의 작전에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협력하는 과정에서 라이언은 준호의 리더십이 단순한 명령이 아닌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그들은 안개 속에 길을 잃은 등산객 가족을 무사히 발견했어요. 특히 부상당한 어린 소녀를 라이언이 업고 하산하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라이언은 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이 있어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날 밤 라이언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구조작전 이후 라이언과 준호 사이의 관계는 크게 변화했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점점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방식과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특히 준호가 말하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은 라이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실내 전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이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보다 한국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죠. 그는 미국식 접근법만이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라이언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종종 훈련이 끝난 후 기지 주변을 산책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라이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경험을, 준호는 동해안에서의 대북 감시 임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군인이지만 같은 사명감을 가진 동료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밤중 갑작스러운 비상훈련이 시작됐어요. 모든 대원은 단 3분 안에 완전 무장하고 집결 지점에 모여야 했습니다. 라이언은 재빨리 장비를 갖추고 뛰쳐나갔죠. 그런데 복도에서 장비를 떨어뜨린 미국팀 신참 대원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었지만 라이언은 멈춰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결국 시간은 초과했지만 라이언은 묘한 성취감을 느꼈죠. 집결 지점에 도착하자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라이언을 바라봤어요. 지각이라니 평소에 라이언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팀은 가족과 같아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그 말에 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훈련은 철저히 개인의 성과와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공동체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죠. 어느 쪽이 더 나은 방식인지를 따지기보다 라이언은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3주차가 되면서 양국 부대는 대규모 합동작전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라이언과 준호가 함께 연합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계획하며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했죠. 라이언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준호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대규모 합동작전 하루 전날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이언과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작전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어요. 라이언은 준호의 꼼꼼함을, 준호는 라이언의 대담함을 인정하며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지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의심 선박이 한국 영해에 접근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작전 시뮬레이션에 이 요소를 추가하라는 지시였죠. 라이언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팀워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연합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라이언은 정면에서 접근하는 팀을, 준호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팀을 이끌었죠.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어요. 통신 장비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시뮬레이션 통제부에서 추가적 세력이 등장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라이언의 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통신기에서 들려왔어요. 코너스 동쪽으로 20m 지점에 엄폐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세요.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하겠습니다. 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지시를 따랐어요. 완벽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죠. 준호팀의 지원 아래 라이언은 안전하게 위치를 옮기고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팀워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평가에서 연합팀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과 팀워크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지휘관들은 라이언과 준호의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라이언은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 대원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라이언은 한국 대원들이 가르쳐준 젓가락 사용법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준호는 미국 대원들이 들려주는 농담에 함께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었죠. 그들 사이에는 이제 국적이 아닌 전우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라이언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최강의 군대란 단순히 화력이나 기술의 우월함이 아닌 서로 다른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지막 주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라이언과 준호는 이제 양국 특수부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호흡이 맞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부대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공유하며 서로를 발전시켰죠.
라이언은 준호에게 미군의 첨단 장비 운용법을 가르쳤고, 준호는 라이언에게 한국 특수부대만의 근접 전투 기술을 전수했어요. 어느 날 저녁 라이언은 기지 내 체육관에서 혼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와 함께 훈련하자고 제안했죠. 그들은 서로의 기술을 시험하며 격투 훈련을 시작했어요. 둘 다 실력이 뛰어나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1시간 넘게 훈련한 후 그들은 체육관 바닥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골랐죠. 형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은 문득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라고 느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라이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는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전사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형제로 만드는 거죠. 라이언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던 그가 이제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는 준호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평가를 위한 대규모 작전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었죠. 이번에는 모든 것을 종합한 복잡한 시나리오였어요. 인질 구출과 폭발물, 제거 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임무가 포함된 작전이었습니다. 라이언과 준호는 전체 연합팀을 공동으로 지휘하게 되었죠. 작전 브리핑에서 라이언은 자연스럽게 준호에게 작전의 일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과거의 라이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한국팀이 담당할 부분을 설명했고 두 팀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전을 준비했죠. 새벽 5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연합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라이언은 미국팀의 강점인 원거리 제압과 기술적 지원을, 준호는 한국팀의 강점인 은밀한 침투와 근접 전투를 담당했죠. 그들은 서로의 작전 스타일을 존중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작전 시뮬레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통제부에서 예고 없이 새로운 상황을 투입했어요. 폭발물이 예상보다 빨리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긴장했지만 라이언과 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라이언은 준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준호는 즉시 이해했어요. 라이언은 폭발물 처리팀을 이끌고 위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나머지 팀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휘했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라이언은 폭발물을 발견했지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였어요. 그때 통신기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찰 중에 발견한 지하 수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폭발물을 옮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라이언은 즉시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폭발물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폭발이 일어났지만 수로에서의 폭발로 인해 피해는 최소화되었죠. 시뮬레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양국 지휘관들은 놀라운 팀워크에 찬사를 보냈어요. 훈련장을 나서는 길에 라이언과 준호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국 부대를 위한 송별회가 열렸어요. 훈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령관이 라이언과 준호를 앞으로 불러 모범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여했죠. 라이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달 전 저는 미국 특수부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 특수부대와의 훈련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준호 대위와 한국 특수부대 동료들에게 배운 것들은 제 군인 생활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준호는 라이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형제애가 담겨 있었죠. 워싱턴 특수부대 훈련센터로 돌아온 라이언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휘관은 라이언에게 한미연합훈련의 경험을 다른 팀원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죠. 라이언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대원들 앞에서 라이언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방식과 그들만의 강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준호에게 배운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개인의 성취보다 팀 전체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전했어요. 라이언의 변화된 모습에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훈련 일정을 재구성하는 회의에서 라이언은 한국에서 배운 훈련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어요. 전통적인 미국식 훈련만 고집하던 몇몇 고참들은 의구심을 표했지만 라이언은 설득력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라이언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험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 합동훈련에서 라이언은 준호에게 배운 대로 팀원들에게 접근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성취보다는 팀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차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갔죠. 몇 주가 지나자 팀의 화합과 전술적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라이언은 매주 준호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적을 초월한 진정한 형제가 되었죠. 준호는 다음 연합훈련에서 라이언의 팀을 한국으로 다시 초청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라이언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라이언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한국에서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라이언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기로 다짐했죠. 라이언은 다가오는 훈련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겸손함과 자신감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이언에게 삶의 교훈이었죠.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라이언은 이제 진정한 강철의 형제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애는 국경을 초월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제 안보가 위중한 요즘. 한미연합의 중요성을 더욱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